독일과 프랑스가 다 차려놓은 14조 원짜리 밥상, 한국이 밥상째로 들고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독일과 프랑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한국으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유럽 방산 시장을 주무르던 강대국들은 이탈리아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 4년 뒤에나 줄 테니 기다려라, 우리 말 잘 들어라며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타나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14개월이면 됩니다. 전 세계가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결과는 14조 원의 초대형 계약 체결. 한국을 껍데기라 비하하던 독일 부사장이 하루아침에 해임당하는 꼴을 지켜본 이탈리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오만을 박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나이 52이 되던 해였습니다. 로마 국방부 청사 7층 전력 획득국 실무 책임자로서 28번째 맞이한 봄이었죠. 그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독일 방산 기업 임원 하일리히 슈타우트가 던진 문서 뭉치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아니라 고객도 아니었다는 걸. 로렌치 씨, 이탈리아가 원하는 납기요? 글쎄요, 42개월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의무라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42개월이라고요? 거의 4년입니다. 우리 전차 전력은 지금 당장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탈리아 내부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겠죠. 회의실을 나서며 제 손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의 주력 전차 아리에테 1995년부터 운용해온 이 전차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엔진은 수시로 고장났고 장갑은 현대전 기준엔 종이나 다름없었어요. 전국 각지 기갑부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작전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죠. 당연히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2, 프랑스의 르클레르. 모두 검증된 전차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미팅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2022년 3월 베를린. 저는 독일 방산청과의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대가 컸어요. 같은 나토 회원국이고 EU 파트너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꺼낸 조건서를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납기 42개월 기술 이전 불가. 정비 부품 독일 직수입 의무화. 그리고 가격은 우리 예산의 140%였습니다. 이건 협상이 가능한 조건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일리히는 서류를 탁 덮으며 말했죠. 로렌치 씨, 이탈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는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날 저는 악수도 없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였습니다. 파리로 날아간 건 그해 5월이었어요. 프랑스 방산 기업 탈레스의 장 위크 마르셰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일리히보다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더 독했습니다. 르클레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탈리아 정부가 우리 라팔 전투기 추가 구매에 동의한다면요. 전차 계약에 왜 전투기가 나옵니까? 비즈니스니까요. 정치와 국방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정도로 본 거죠. 로마로 돌아온 저는 알레산드라 비탈레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 보고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로렌치,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합니까? 총리님, 현실이 그렇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독일과 프랑스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중소규모 국가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럼 미국은? 미국은 더 심합니다. 에이브람스는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가격은 독일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기술 종속은 독일의 2배입니다. 총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로렌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지옥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며 조건을 깎아보려 했지만 그들은 단 1%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납기를 48개월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일리히가 8월에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생산라인 조정이었어요. 말이 조정이지 사실상 이탈리아 주문은 뒤로 밀린 겁니다. 급한 건 우리인데 우선순위는 꼴찌였죠. 그때 제 책상 위엔 전국 기갑부대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볼차노 기갑여단 아리에테 12대 중 8대 가동 불가. 포르덴논의 기지 전차 엔진 부품 고갈. 즉각 대체 전력 없을 시 부대 해체 검토 필요. 부대 해체.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탈리아 육군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동맹국들은 그걸 알면서도 팔짱만 끼고 있었고요. 9월 저는 다시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최후 통첩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일리히 옆에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나온 관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로렌치 씨 소개하죠. 이쪽은 나토 표준하국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토 관계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차 선정이 나토 표준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현재로선 유럽산 장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죠. 유럽산을 사라. 다른 선택지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을 에둘러 한 겁니다. 그럼 납기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개별 계약 사항입니다. 나토는 압박만 하고 조건은 개선해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이중 플레이였어요. 로마로 돌아온 제게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렌치, 내일 총리님께 보고하십시오. 모든 옵션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야경이 보였어요. 콜로세움의 불빛, 테벨의 강의 다리들. 2000년 역사의 나라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로렌치 국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폴란드 국방부 야누시 코발스키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폴란드. 갑자기 웬 폴란드냐고 생각했지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최근 전차 도입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탈리아도 비슷한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나토는 좁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한국 방산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발스키가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무슨 뜻입니까? 폴란드가 K2 전차 180대를 도입했습니다. 납기 14개월 기술 이전 포함. 가격은 독일 제시가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4개월이라고요? 내 첫 인도부는 계약 후 6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폴란드 동부 전선에서 작전 중입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정치적 조건을 단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기 구매 강요도 나토 표준 운운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물어보고 맞춰줬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2년은 뭐였을까요? 코발스키 국장님, 실례지만 왜 제게 이 얘기를 하십니까? 같은 처지니까요. 독일한테 42개월 들으셨죠? 저는 52개월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라팔 구매 조건 걸었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4개월. 기술 이전. 정치 조건 없음. 하나같이 우리가 독일과 프랑스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총리실로 갔습니다. 비탈레 총리는 제 보고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 로렌치 확신합니까?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습니까? 나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우릴 가만 안 둔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총리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조용히, 조용히. 그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 방산청에 비공식 타진을 넣은 건 10월 초였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었어요. K2 전차 도입 가능성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보냈죠. 답장은 24시간도 안 돼서 왔습니다. 로렌치 국장님, 한국 방산청 김도현입니다. 논의 가능합니다. 다음 주 로마 방문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빨랐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독일은 첫 미팅 잡는 데만 6주가 걸렸거든요. 김도현이 로마에 온 건 10월 15일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소회의실에서 만났어요. 그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딱딱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요한 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뭉클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K2 전차 이탈리아 지형에서 운용 가능합니까? 김도현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가능합니다. 알프스 산악 지형, 포강 유역 평지, 남부 구릉지대 모두 테스트했습니다. 언제 테스트했습니까?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요. 폴란드 수출 때 유럽 지형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초도 물량 14개월 전체 계약 물량은 협의 후 결정 가능합니다. 14개월. 정말 가능합니까? 김도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폴란드의 약속 지켰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지킬 겁니다. 약속을 지킨다. 그 말이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들은 건 핑계뿐이었거든요. 기술 이전은요? 가능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원하십니까? 어느 범위까지? 독일은 단 1%도 안 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포탑 제어 시스템까지 가능합니까? 핵심 기술 일부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단 이탈리아 방산업체와 합작 전제 조건입니다. 합작이요? 네. 우리는 일방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함께 만든다. 그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김도현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당 가격입니까? 네. 독일 제시가의 65%였습니다. 프랑스보다도 쌌어요. 왜 이렇게 쌉니까? 덤핑입니까? 덤핑 아닙니다. 우리 생산 단가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는 장기 파트너를 원합니다. 바가지 씌우는 장사는 안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찾던 답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돌아간 뒤 저는 곧바로 독일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로렌치 국장, 한국방산청과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고했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탈리아가 나토 표준 체계를 이탈하려 한다는 겁니다. 한국도 나토 우방국입니다. 우방과 회원국은 다릅니다. 이탈리아가 한국 장비를 도입하면 나토 통합작전에 지장이 생깁니다. 독일 장비는 42개월 걸립니다. 그 사이 이탈리아 기갑 전력은 붕괴합니다. 그게 나토에 더 지장 아닙니까? 대사관 측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날엔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공식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비표준 장비 도입 시 작전 호환성 문제 재검토 필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어요. 총리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비탈레 총리, 국방장관, 외교장관, 그리고 저. 넷이 앉아서 밤새 논의했습니다. 로렌치, 한국이 정말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폴란드 사례가 증명합니다. 하지만 나토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총리님 묻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42개월을 기다리다 전력이 붕괴하는 게 나토 의무입니까? 외교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로렌치 국장,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국방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럼 외교가 국방을 지켜줬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외교부가 뭘 해줬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비탈레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단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나토에 정식으로 통보하십시오. 우리는 떳떳합니다. 그날 밤 저는 김도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협상 진행 가능. 세부 조건 논의 요청. 답장은 새벽에 왔습니다. 11월 첫째 주 서울 방문 일정 제안드립니다. 서울.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제가 지금 옳은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탈리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 3일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김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렌치 국장님. 감사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내일부터 일정이 빡빡합니다. 오늘은 푹 쉬십시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밝은 불빛, 빠르게 달리는 차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폴란드 코발스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도착했습니다. 조언 있습니까?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십시오. 당신이 아는 유럽 방식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의미에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창원의 K2 생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도현과 함께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차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장은 견학만 시켜줬거든요. 생산 라인은 보안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했죠. 저게 폴란드 향입니까? 일부는 폴란드, 일부는 중동 수출용입니다. 동시에 여러 나라 물량을 생산합니까? 우리 생산 능력은 연간 200대 이상입니다. 라인을 늘리면 더 가능합니다. 연간 200대. 독일은 연간 50대도 버거워했어요. 실제로 한 대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공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엔진, 장갑, 포탑, 사격통 제장치.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어요. 질문할 때마다 즉시 답이 나왔습니다. 숨기는 게 없었어요. 국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이렇게 다 보여줍니까? 기밀 아닙니까? 김도현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장사합니다. 숨기면 의심받습니다. 다 보여주면 신뢰받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녁 저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 측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방산청장, 기술협력국장, 수출지원본부장. 6명이 모였어요. 로렌치 국장님, 이탈리아가 원하는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첫째, 납기 14개월 보장. 둘째, 기술 이전 최대 범위. 셋째, 이탈리아 방산업체와 합작. 넷째, 정치적 조건 일체 배제. 다섯째, 가격은 폴란드 수준 유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산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조건이 있구나. 뭡니까? 이탈리아가 만족하지 못하면 계약 파기하셔도 됩니다. 위약금 없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약금이 없다고요?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 잘못입니다. 왜 이탈리아가 책임집니까?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국가 간 거래였어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방산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하며 자랐습니다. 70년 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걸 수입했습니다. 그때 우릴 도와준 나라도 있었지만 무시한 나라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모든 조건이 제가 요구한 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한 달이든 2달이든 검토하십시오. 우리는 기다립니다. 로마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총리실에 보고했습니다. 비탈레 총리는 계약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제 눈으로 봤지만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이건 진짜입니다. 나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든 우리가 떳떳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요 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12월 15일 이탈리아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셌어요. 특히 외교부와 친유럽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이건 나토를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우리 전차 부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42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뭘로 나라를 지킵니까?
동맹의 이름으로 죽으라는 겁니까? 외교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폴란드가 검증했습니다. 180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게 검증 아닙니까? 그래도 유럽이 아닙니다. 유럽이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고객 취급도 안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비탈레 총리가 일어섰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결과는 찬성 12, 반대 8.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탈리아 정부가 K2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도현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국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대사가 총리실로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대사도 왔어요. 나토 사무총장명의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제거하라. 언론도 들끓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탈리아를 배신자라고 썼어요. 프랑스 언론은 신뢰 파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내 여론은 달랐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거래를 했다. 독일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인가. 값싸고 빠르다는데 뭐가 문제냐? 국민들은 오히려 환영했어요. 2023년 1월 정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로마 국방부 청사대회의실에서 서명식이 열렸어요. 한국 측에서 김도현과 방산청장이 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마테오 로렌치.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 기분이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김도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6개월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왜 6개월 뒤입니까? 첫인도 때 뵙겠습니다. 첫인도. 14개월 계약이지만 초도 물량은 6개월 만에 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약속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뒤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한국에서 진척 보고가 올 때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진짜 되는 걸까? 3월 김도현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생산 50% 완료. 일정대로 진행 중. 5월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최종 검수 단계. 7월 인도 확정. 그리고 7월 12일 제노바 항구. 저는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화물선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배 안에 K2 전차 12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선박이 접안했습니다. 램프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첫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과 녹색의 위장무늬. K2 흑표.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김도현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차들이 부두로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기갑부대 장교들이 환호했어요. 2년 넘게 기다린 전력이었으니까요. 시험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어요. 매끄러웠습니다. 주포가 움직였고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국장님, 시승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계기판들이 정돈돼 있었고 조작도 직관적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진동도 적었고 소음도 통제됐습니다. 이게 정말 전차인가 싶을 정도였죠.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격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첫 발. 명중. 두 번째. 명중. 세 번째도 명중이었습니다. 명중률 100%입니다. 부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비탈레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리님 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약속대로 왔습니다. 총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로렌치.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년의 무게가 풀렸습니다. 8월 독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일리히였어요. 로렌치 씨, 혹시 추가 물량 계획 있습니까? 우리도 납기 조정 가능합니다. 저는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슈타우트 씨,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토 표준이 나토는 우리가 무너질 때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이제 와서 표준을 말씀하십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련했어요. 9월 이탈리아 전역에서 K2 전차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볼차노, 포르덴노네, 카세르타. 모든 기갑부대에 신형 전차가 도착했어요. 부대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겁니까? 독일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대체 몇 년 전 기술입니까? 자부심이 돌아왔습니다. 이탈리아군의 자부심이 다시 살아났어요. 10월 나토 합동훈련이 열렸습니다. 폴란드에서였죠. 이탈리아 K2 부대가 참가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독일 레오파드2와 나란히 섰어요. 기동훈련, 사격훈련, 야간작전. 모든 항목에서 K2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독일 부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폴란드 코발스키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떻습니까, 로렌치?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믿습니까? 네. 이제 압니다. 코발스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로렌치, 사실 당신한테 줄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받은 건데 당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서류입니까? 나토 내부 문서입니다. 비공식이지만 신뢰할 만한 경로로 입수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코발스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 독일과 프랑스가 왜 우리를 막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왜 두려워하는지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볼까요? 호텔 가서 혼자 보십시오. 충격받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바르샤바 호텔 방에서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 나토 방산협력위원회 내부 보고서. 2022년 3월 작성. 제목 동아시아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유럽 방산 시장 영향 분석. 저는 숨을 죽이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은 단순 수출 경쟁이 아니다. 이는 기존 나토 중심 방산 생태계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특히 폴란드의 K2 전차 대규모 도입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독일 방산의 영향력 축소로 직결된다. 다음 장. 우려사항. 한국 방산은 가격, 납기, 기술 이전 모든 면에서 유럽 방산을 압도한다. 이대로 방치 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중소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으로 이탈할 가능성 높음.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응 방안 1. 나토 표준화를 명분으로 비유럽산 장비 도입 억제. 2. 회원국 개별 접촉을 통한 정치적 압박. 3. 유럽 방산 업체 간 가격 담합 및 납기 조율. 담합. 제 눈이 그 단어에 멎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구체적 국가 명단이 있었습니다. 우선 차단 대상 이탈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죠. 우리는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이었어요. 이익을 빼먹을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42개월이라고 했던 건 기술적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프랑스가 라팔 구매를 요구한 것도 나토가 압박한 것도 모두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그들이 절대 줄 수 없는 걸 줬으니까요. 존중, 신뢰, 약속.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야경이 보였어요. 폴란드도 이탈리아도 모두 같은 처지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총리실로 향했어요. 총리님, 보셔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비탈레 총리는 문서를 읽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폴란드 국장이 제게 준 겁니다. 신뢰할 만한 출처라고 합니다. 총리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로렌치, 우리가 옳았습니다. 네, 총리님.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당한 나라들이요. 어떻게요? 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 저는 부쿠레슈티로 날아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를 찾아갔어요. 그들도 독일과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들도 42개월을 들었고 턱없는 가격을 제시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탈리아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K2 도입 과정, 한국과의 협상, 그리고 나토 내부 문서를.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독일이 납기를 자꾸 늦춥니다. 한국을 알아보십시오. 후회 안 할 겁니다. 12월 그리스 아테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24년 1월 스페인 마드리드. 스페인 국방부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둘씩 유럽 중소국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루마니아 K2 전차 도입 결정. 그리스, 한국산 자주포 구매 협상 개시. 유럽 방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프랑스 정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중소국들은 이미 선택했어요. 존중받는 쪽을요. 4월 김도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요? 국장님이 다른 나라들에게 이야기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혹시 뭡니까? 혹시 보복 같은 건 괜찮습니까? 나토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김 국장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떳떳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로마의 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거였어요. 국장님, 이거 방금 특급 우편으로 왔습니다. 어디서요? 발신지가 브뤼셀입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 문서 맨 아래 저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서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명은 제가 알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토 방산협력위원회 의장. 독일 출신이었죠. 저와 여러 번 회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담합 문서를 승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함 때문이었죠. 우리가 믿었던 동맹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현이었어요. 국장님,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한국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실 수 있으십니까? 갑자기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계약하신 전차 말고 다른 것들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계약은 끝났는데 왜 또 한국에 가야 하나? 하지만 김도현의 목소리엔 뭔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국방부 기술진 3명이 동행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김도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국장님. 김 국장님 보여주실 게 뭡니까? 일산 킨텍스로 가시죠. 거기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외곽 풍경이 펼쳐졌어요. 깔끔한 도로, 질서정연한 건물들. 1년 전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웅장했어요. 아덱스 2024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쪽입니다. 김도현을 따라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거대한 홀 안에 한국 방산 장비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전차, 자주포, 장갑차, 헬기, 전투기. 모든 게 실물이었어요.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저게 다 실제입니까? 네. 작동도 됩니다. 제 옆에 있던 이탈리아 기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독일 전시회도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는 천천히 전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K2 전차 옆에 K9 자주포가 있었어요. 그 옆엔 K21 보병 전투 차량, 천공 방공 시스템, KF-21 전투기 모형까지. 국장님, 저기 보십시오. 김도현이 가리킨 곳엔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전선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K2 전차가 실제 작전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실전 영상입니까? 네. 폴란드가 동의해서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K2는 험한 지형을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진흙탕도 언덕도 문제 없었어요. 주포가 발사됐고 목표물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제 옆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저 기동성, 레오파드보다 빠릅니다. 맞습니다. 출력 대비 중량비가 우수하거든요. 김도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국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별도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K방산 통합 지원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정비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부품 공급망까지 한 패키지로 드립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엔 전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폴란드, 터키, 중동,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한국 방산 지원센터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센터를 설치할 겁니다. 전차 인도 후 6개월 안에요. 그럼 부품은요? 48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긴급 시엔 24시간, 48시간. 독일은 3주가 걸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미리 준비하니까요. 우리는 판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 다음. 독일과 프랑스는 판 다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돈만 받으면 끝이었죠. 전시장을 다 둘러본 뒤 우리는 별도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한국방산청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렌치 국장님, 오늘 전시회는 어떠셨습니까? 방산청장이 물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늘 모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방산청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탈리아가 K2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주포, 방공 시스템, 장갑차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전차만으론 부족합니다. 통합 전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패키지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탈리아 예산에 맞춥니다. 예산에 맞춘다고요? 네.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최선의 조합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통은 업체가 가격을 제시하고 우리가 깎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예산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방산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이탈리아가 강해야 우리도 좋습니다. 파트너.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로마로 돌아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방에서 저는 동행한 기술진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장비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기술 수준은 독일과 대등합니다. 어떤 부분은 더 앞섭니다. 가격은 30% 이상 쌉니다. 납기는 3분의 1입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기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문제는 우리 쪽입니다.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유럽이 뭘 어쩝니까? 나토 통합 작전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비표준 장비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 눈치를 봐야 합니까? 우리 군대가 무너지는데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탈리아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가 뭘 사든 우리 자유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로마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비탈레 총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렌치, 어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총리님, 한국이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추가요? K9 자주포 48문, 천궁 방공 시스템 3개 포대, K21 장갑차 120대. 통합 패키지입니다. 총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군요. 가격은요? 우리 5개년 방산 예산 범위 아닙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들이 우리 예산에 맞춰줬습니다.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로렌치, 솔직히 물어봅니다. 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K2 첫 인도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6개월 만에 왔습니다. 유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떳떳합니다. 총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로렌치, 당신 변했습니다. 네. 예전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항상 유럽 눈치를 봤어요. 지금은 다르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총리님, 제 나이가 53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알겠더군요. 약속이 뭔지. 약속이요? 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약속 지키는 나라는 드뭅니다.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5월 초 이탈리아 국방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1년 전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K2 전차 도입이 성공적이었다는 게 입증됐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는 있었습니다. 로렌치 국장, 이건 너무 큰 규모입니다. 이탈리아 방산 전력을 전면 한국에 의존하는 겁니까? 친유럽 의원이 따졌습니다. 의존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독일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 합작, 공동 생산, 유럽 진출 거점. 우리가 파트너입니다. 그래도 나토 표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원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토 표준이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뭐라고요? 지난 3년 우리 전차 부대가 무너질 때 나토가 뭘 해줬습니까? 독일이 뭘 도와줬습니까? 그건 나토 표준을 지키다가 우리 군대가 붕괴하면 그게 나토한테 도움이 됩니까? 의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로렌치 국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 확신합니까? 네. 근거는요? 폴란드입니다. 루마니아입니다. 그리스입니다. 모두 한국을 선택했고 모두 성공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16, 반대 4. 회의가 끝나고 비탈레 총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렌치, 수고했습니다. 이제 계약만 남았군요. 네, 총리님. 규모가 얼마죠? 총 14조 원입니다. 14조. 유럽 역사상 아시아 국가와 맺는 최대 규모 방산 계약입니다. 총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로렌치, 이건 당신 업적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이탈리아의 선택입니다. 6월 서울. 정식 계약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용산 국방부 청사였어요. 저는 이탈리아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에 왔습니다. 비탈레 총리도 동행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었죠. 서명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 방산청장, 주요 방산 기업 대표들이 자리에 있었어요. 한국 측 대표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 제 차례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감회였죠. 마테오 로렌치. 제 서명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지난 4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를린 회의실에서 들었던 모욕, 파리에서 받았던 협박, 로마에서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맺는 약속. 서명식이 끝나고 김도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김 국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약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비탈레 총리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은 새로운 동반자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신뢰의 시작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답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자랑입니다. 그 이탈리아가 우리를 선택해줘서 영광입니다. 건배가 이어졌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갔고 강물은 잔잔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폴란드 코발스키였어요. 로렌치, 들었습니다. 14조 원이라고요? 네. 방금 서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둘 다 한국과 가족이 됐군요. 가족이라.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합니다. 고객이 아니라 가족으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음 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로렌치 국장, 14조 원 계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탈리아의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건 유럽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나토와 갈등 우려는요? 우리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엔 이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독일 대사관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방산청이었습니다. 협력 관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토 본부였습니다. 비표준 장비 도입에 따른 작전 호환성 평가 실시 예정.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이메일은 달랐어요. 발신자는 스페인 국방부였습니다. 로렌치 국장님, 한국 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 유럽 전역에서 폭탄 뉴스가 터졌습니다. 독일 방산청, 납기 지연 관련 내부 감사 착수. 프랑스 탈레스, 가격 담합 의혹 검찰 수사. 나토 방산협력위원회 의장 사임. 브뤼셀에서 입수한 그 문서가 익명으로 유럽 언론에 유출된 겁니다. 누가 흘렸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제 손에서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일리히 슈타우트는 임원직에서 해임됐어요. 장 위크 마르셸은 좌천됐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벌금을 물었죠. 하지만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어요. 왜 진작 제대로 못했을까? 유럽이 처음부터 정직하게 장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7월 로마. 제 사무실로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찾아왔습니다. 로렌치 국장,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루마니아도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K2 전차 80대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어떤 반발입니까? 나토 표준 문제입니다.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고 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까? 네. 국방은 이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쓸 무기를 제때, 제값에 제대로 주는 나라를 택한 겁니다. 루마니아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월 그리스 국방장관도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9월엔 스페인 대표단이 왔어요.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믿을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10월 한국에서 자주포 첫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K9 48문이 제노바 항구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정확히 약속한 날짜였습니다. 저는 또 부두에 나갔습니다. 화물선에서 자주포가 내려왔어요. K2보다 컸습니다. 위압감이 있었죠. 이탈리아 포병부대 장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주포입니까? 네, K9 천둥입니다.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 40km, 특수 탄약 사용 시 50km 이상입니다. 장교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시험 사격이 사르되냐 포병 시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도 참관했어요. 첫 발이 나갔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어요. 40초 뒤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오차 3m 이내. 재장전 속도는 15초. 독일제는 25초가 걸렸어요. 연속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1분에 6발.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포병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 이탈리아 국방부는 추가 계약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 2단계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총리님,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비탈레 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렌치,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놓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유럽은 우리를 동맹이라 부르면서 고객 취급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라 부르면서 동맹처럼 대합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현이었어요. 국장님, 내년 1월에 방산 협력 포럼이 열립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어떤 포럼입니까? 한국과 계약한 유럽 국가들 모임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다 모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경험 공유요. 서로 배우는 겁니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가겠습니다. 2025년 1월 서울 코엑스에서 K방산 유럽 파트너 포럼이 열렸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폴란드 코발스키, 루마니아 국방장관, 그리스 대표단.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로렌치 국장 덕분에 우리도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습니까? 용기 내서. 코발스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로렌치, 당신은 영웅입니다. 영웅은 무슨? 저는 그냥 일했을 뿐입니다.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발표했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도 독일한테 42개월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정치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토가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방산청장이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기를 팝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를 팝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김도현과 차를 마셨습니다. 김 국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장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도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전쟁 후 빠르게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시당했습니다. 못 만든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당신들의 원칙입니까? 네. 우리는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존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뒤 저는 총리실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총리님, K방산 계약은 성공적입니다. 모든 일정이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로렌치. 그런데 당신 이제 뭐 할 겁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2년 남았습니다. 이탈리아 한국방산협력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이 초대 소장하십시오. 저를요?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2월 이탈리아 한국방산협력센터가 로마에 개소했습니다. 제가 소장이 됐어요. 첫 업무는 한국 기술진을 이탈리아에 초청하는 거였습니다. K2 정비 교육, K9 운용 훈련.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친절했습니다. 끝까지 가르쳐 줬어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십시오. 몇 번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군인들이 감동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매뉴얼만 던져주고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옆에 있습니다. 3월 나폴리 기갑사단에서 첫 K2 실전 훈련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관했어요. 훈련장에 K2 전차들이 도열했습니다. 이탈리아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펄럭였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전차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기동, 사격, 회피.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사단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아니 소장님. 이게 진짜 우리 전차 맞습니까?
네, 사단장님. 1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전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탈리아 군인들과 한국 기술진이 함께였어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동맹이구나. 4월 독일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차세대 전차 개발 한국과 협력 검토. 저는 기사를 읽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협력을 구한다고요. 하일리히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로렌치 씨,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5월 제 사무실로 젊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신입이었어요. 소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소장님은 어떻게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모두가 반대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땐 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이 나이가 되니 알겠더군요. 약속이 뭔지. 약속이요? 그렇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약속 지키는 나라는 드뭅니다. 젊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월 제 정년이 6개월 남았을 때였습니다. 비탈레 총리가 저를 불렀어요. 로렌치 연장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총리님.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차례입니다. 섭섭하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총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탈리아가 달라졌습니다. 12월 로마. 제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대강당이었어요. 비탈레 총리가 직접 와서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마테오 로렌치 소장. 당신은 이탈리아 국방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K방산 협력은 이탈리아 방산사의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공무원으로 33년을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4년은 달랐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동맹이 뭔지, 파트너십이 뭔지. 그건 이름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걸 줬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공무원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만나 행운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식이 끝나고 제 후임자가 다가왔습니다. 36살 젊은 여성 국장이었어요. 소장님, 조언 하나만 해주십시오. 뭡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쪽을 택하십시오. 항상.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국방부 청사를 나섰습니다. 33년 만이었어요. 뒤돌아보니 건물이 웅장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테벨의 강변을 걸었습니다. 로마의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현이었어요. 소장님, 은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국장님. 혹시 내년 봄에 서울 오실 계획 없으십니까? 벚꽃 구경이라도 하시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소장님은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국장님. 네.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돼 금빛으로 빛났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힘을 믿는 나라와 약속을 믿는 나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는 지난 4년의 자료들이 꽂혀 있었어요. 계약서, 회의록, 사진들.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강을 배경으로 김도현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뒷면에 김도현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로렌치 소장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김도현.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빈 공책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약속의 무게. 저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4년을, 제가 만난 사람들을, 제가 배운 교훈을. 그건 단순한 계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마음을 얻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밤이 보였어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지켜주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 계약서에는 무기보다 무거운 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